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몇 해 전 전공의 의사 파업 사태 이후 특히 주목을 받고 계시는 아산현대병원 박현서 원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원장님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충남 아산시에서 현대병원을 30년째 경영도 하고 있고 진료도 하고 있는 의사 박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병원 식단에 고추를 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무척 이례적인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환자의 영양 관리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이제 환자 회진을 하면서 환자분들 식사에도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고추가 영양학적으로나 뭐 입맛을 돋군다면서 좋은 식자재이긴 한데, 이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되게 고령이나 위장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이 대다수인데, 이분들이 좀 그 식사를 잘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못하시냐? 너무 맵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마침 이 고춧가루도 좋긴 한데 이로 인해서 우리 식자재 고유의 맛과 여러 가지 향이 가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꼭 고춧가루 쓸 게 아니라 우리 고유의 그 향신료, 예를 들어서 뭐 파, 마늘, 생강, 부추 이런 건 옛 고려 시대나 통일신라 시대부터 쓰던 거니까 굳이 뭐 임진왜란 이후에 전래된 고추를 꼭 쓸 필요가 있나. 그럼 한번 여러 가지 조리법을 우리가 한번 널리 개발해서 우리의 그 전통적인 음식 맛을 한번 내보자, 이런 취지도 있고, 또 이제 환자분들의 그 위장장애나 이런 고령이 좀 고려해서 뭐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지금 많이 개선돼서 환자분들도 좋아하고 네. 직원들도 좋아하시고 여러 가지 개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공의 의사 파업 사태 이후에 또 나는 단단히 화가 나 있다라는 글로요, 화제를 모으셨던 적이 네. 있으십니다. 네. 최근엔 대선 전국과 관련해서 글을 자주 SNS에 올리고 계신데요. 네. 네,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때 2020년 여름이었죠. 8월. 정부의 그 의대 정원 증가 정책에 반대해서 그 젊은 전공의들이 이제 파업이라기보단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인데, 제가 이 사태를 보고 이거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다. 같은 의사지만 이건 아니다. 노동자는 물론 파업할 권리가 있죠. 네. 자신들의 그 최저임금이라든가 근무 조건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파업을 하는 거고, 파업을 하더라도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그 직장의 목숨줄을 이어가고 있는 자신의 몸을 담보로 파업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의사들이 파업한다는 것은 파업도 아니고 물론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지만 자기가 살리고 돌봐야 할 환자의 목숨줄을 담보로 해서 파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윤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해서 제가 그런 이제 파업에 대한 강한 비판의 어조로 글을 쓰긴 했는데,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 이 의사의 기득권 지키기, 의사뿐만이겠습니까? 뭐 이제 검찰, 언론, 재벌가, 특히 뭐 이제 작게 보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기득권도 있고, 네. 내 집 앞에는 뭐 장애인 시설 같은 거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그 기득권 지키기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주변에 이제 그런 숨겨져 있는 사실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하나하나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어떻게 이렇게 또 꼭 제가 뭐 정치적인 목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어떤 누구를 꼭 지지하거나 비난해서 쓴 것도 아닌데, 결국은 그런 글을 하나 둘 쓰다 보니까 사람들은 정치적인 글이다 하지만 사실은 저보고 정치적인 글이다 지적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겠죠. 네. 아무래도 이러한 게시글 때문에 병원에 항의 전화가 온다든지 하는 그런 일을 겪으신 적은 없으신지 좀 걱정스럽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일인데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네. 제가 2020년 8월에 그 전공의 그 파업 비판글을 쓰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MBC, JTBC 나와서 생방송으로 그런 비판을 하다 보니까 병원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원장님 꼭 바꿔달라, 어떤 50대 후반 아주머니가.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원장님은 왜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셔갖고 자기 아들
앞길을 막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 했더니 원장님 말씀대로 의사 정원이 늘어나면은 자기 아들 수입도 줄 테고 개원하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겠느냐 말씀하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그 의사로서 성공하는 것이 의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픈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지켜드리고 치료하는 게 의사로서의 성공이지 어떻게 자기 수입이 많은 것이 의사로서의 성공이겠습니까? 말씀드리니까 뭐 슬며시 이제 전화를 끊기도 하셨는데 네. 이런 것이 과연 그때 당시 의사 파업의 한 단면 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충남 최대 인구인 천안시와 아산시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의료인으로서 좀 시민과 방역 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정부 발표에서도 보셨듯이 하루 확진자 10만을 오늘 넘어섰고요. 네. 이 정점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20만, 30만, 어쩌면 최대 50만까지 넘지 않을까.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델타의 2배 내지 뭐 5배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위중증은 매우 줄고 있고 사망자 숫자도 그렇게 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격리라든가 거리두기만이 답은 아니고 오히려 백신이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격리나 거리두기 자체도 일상은 아니니까요. 네. 우리가 천연두를 퇴치하고 소아마비를 퇴치한 것이 격리와 거리두기도 물론 도움이 됐지만 절대적인 것은 백신이었죠. 네. 백신만이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의료인으로서 좀 대선 후보에게 내놓고 싶은 정책 제안이 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항상 늘 느끼는 거지만 여러 가지 기득권 지키기도 있고, 이 전 국민들이 균등하게 행복해지고 전 국토가 균등하게 발전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서울에 비해서 지금 지방이 아시다시피 교육, 의료, 일자리, 문화예술 모든 면에서 좀 차별받고 낙후되고 있지 않나. 전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고 만약에 이런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남북 통일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네. 진정한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국토의 균형 발전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점을 우리 대선 후보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시는데 앞장서실 원장님을 기대하면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